안녕하세요. 특파맨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부동산이 전세 사기로 떠들썩하죠? 다소 무거운 내용이긴 하지만 전세 사기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분과 함께 전세 사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전세 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중개사님.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길원이라고 합니다. 네, 요즘 전세 말들이 너무 많죠. 맞아요. 뉴스만 틀면 나오고 피해 사례 또한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새로 전세 직구 하시는 청년들이 많이 걱정되실 거예요. 맞아요. 아무래도 전세 보증금이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정말 무섭긴 하네요. 전세란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다 보니까 이 전세 제도를 악용해서 나온 게 전세 사기잖아요. 맞아요. 비교적 큰 보증금을 넣고 적은 월 지출로 살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보다는 청년들이 월세보다는 전세 쪽으로 많이 이용하게 됐고 이를 악용해서 전세 사기가 시작됐어요. 전세 사기가 갭 투자의 악용 사례라고 하던데 혹시 갭 투자가 뭔지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갭 투자는 쉽게 말하면은 세입자를 안고 매매를 하는 걸 말해요. 그럼 갭 투자는 혹시 어떻게 악용되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랑 매매 가격이 같을 경우, 즉 무갭일 때는 자기 자본금 없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사람이라도 매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오늘 그 제보해주신 사연도 비슷한 피해 사례인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사연 들어보고 이야기 한번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오늘 사연 보내주신 거 읽어드릴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에 10년 가까이 된 1.5룸을 2억 2천만 원에 전세 계약해서 살고 있는 28살 청년입니다. 저는 따로 전세 대출을 받지 않고 부모님 지원을 통해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에 융자도 없었고 임대인이 실거주하고 나간다고 해서 믿고 계약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3주 정도 지나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통화해보니까 임대인이 변경됐고 자기는 관리인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는 거냐고 여쭤보니까 제 계약 그대로 산 거라서 따로 안 써도 된다고 하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등기로 임대인이 이름이 바뀐 거 확인하고 융자도 그대로 없길래 안심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우연히 유튜브로 전세 사기 유형을 보다가 저랑 너무 비슷한 것 같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등기를 떼봤는데 국세청에서 압류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관리인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로 나오고 어떻게 수소문해서 임대인 번호 알아내서 전화했는데 처음에만 전화 받고 제가 세입자인 걸 안 이유로 전화 문자 연락을 다 피하고 있습니다. 너무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인데 혹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와, 진짜 숨이 턱 막히는 사연이네요. 요새 이런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야. 기런씨,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 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선 제일 편안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보증보험이에요.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서 만약 가입이 되어 있다면 대입연재, 즉 보증보험사를 통해서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연 사례를 좀 봤을 때는 사실 좀 보증보험 가입이 안 돼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보증보험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좀 대처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많이 복잡해지는데 내용을 봤을 때 컨설팅 업체가 개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컨설팅 업체요? 저도 들어본 것 같긴 한데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 특방맨이 A라는 건물이 있어요. 건물 시세가 1억이에요. 근데 중개사라는 사람이 접근해가지고 이 건물을 1억 5천에 팔아주겠대요. 특방맨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억 집을 1억 5천에 팔아준다는 거죠? 정당하다면 좀 당연히 파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면 1억짜리 집을 어떻게 하면 1억 5천에 팔 수 있을까요? 음, 네,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전세를 1억 5천에 맞추면 되는 거죠. 근데 과연 1억짜리 집을 1억 5천에 사는 분이 있을까요? 아니요. 바보지 않은 이상 그렇게 시세를 알고 그렇게 사진 않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명의를 빌리는 흔히 말하는 바지 사장이 생겨난 거죠. 그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리인이라는 사람이랑 항상 같이 다니고요. 두 번째로 전화를 하면 높은 확률로 안 받거나 관리인이랑 통화라고 합니다. 아, 저도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대처 방안이 따로 없는 걸까요?
현재 계약 기간도 남아있고 정확한 피해 산정이 어려워서 지금 뭔가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미리 변호사와 상담받으셔서 전 집주인, 현 집주인, 컨설팅 업체까지 모두 소송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그에 맞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 심적으로 많이 안 좋으시겠지만 우선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고 미리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방맨, 그러면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제가 아는 전세 사기 예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주변 시세를 잘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매 가격이나 전세 시세가 주변 시세 대비 좀 펌핑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너무 높지 않은지를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등기 같은 경우에도 현재 유효사항으로 확인하시는 것보다는 말소사항 포함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과거에 이제 임차권 등기나 압류 같은 안 좋은 사례가 잡혀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말소사항 포함으로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임대인 변경되는 거를 말 안 해주는 부동산들도 많아요. 그래서 먼저 부동산에 이 임대인이 바뀔 예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런 씨, 그 부동산 계약서 통해서 이제 특약사항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도 좀 예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혹시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전입신고 2일까지 추가 근저당 설정 금지, 그리고 매매 시 임차인에게 최우선 고지 등이 있겠습니다. 특히 임대인 세금 관련은 필수입니다. 세금 관련? 요즘 근데 세금 그런 거 개인정보라고 좀 안 떼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임대인이 만약 세금 관련 자료를 발행할 줄 모르거나 거부한다면은 임차인이 가까운 세무서에 가시면 계약서, 신분증 지참 후에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세요. 이 경우에는 임대인분께 문자가 가니까 꼭 사전에 중개사를 통해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임대인 동의 없이도 이제 세금 관련해가지고 서류 떼볼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 임차인분들은 이제 직접 떼보실 수도 있다고 하니까 확인해보시고 계약 체결하면 너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전사기 예방법에 대해 특방맨만의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알려주시겠어요? 저만의 방법이라고 조금 부끄러운데요. 계약하시려고 하시는 집이 올전세로 들어가시더라도 혹시 보증금 낮추는 반전세가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아요. 만약 가능하다면 임대인분께서 어느 정도 현금 유동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매매가 대비 보증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컨설팅 업체의 타겟에서 멀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증보험도 하나의 예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한 집을 계약하신 경우 꼭 보증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근데 모든 집이 보증보험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쵸. 보증보험 관련해서는 다음에 보증보험 편으로 상세하게 설명드릴 테니 다음 편도 꼭 시청해주세요. 지금까지 전세 사기 사례 및 예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이 조금은 부족할 수 있지만 잘 참고하셔서 전세 구하실 때 안전한 전셋집 구하시기를 특방맨이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와라 특방의 전세 사기 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